논란거리가 아닌데 검수완박을 논란으로 만들면서 미국의 사례를 각자의 근거로 제시하는 사람들과 언론이 있지만 그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부분을 전체로 포장하거나 맥락에 대한 설명 없이 견강부회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경찰을 통제하지 않으면 마치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일부 언론이 선동하지만 1948년 대한민국이 시작된 이래 경찰은 언제나 검찰의 하부 조직에 불과했고 민주주의가 성숙해감에 따라 경찰,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 때문에 일제시대보다 가혹했던 두 기관의 인권 침해가 줄어든 것이지 검찰이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검찰이 경찰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경찰은 검찰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 정상이고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으로 정부 통제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입법기관이 이런저런 이유로 검찰개혁에 그동안 실패하면서 정부의 검찰권 남용을 견제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여성가족부나 검찰은 다를 것이 없는 공무원 조직입니다. 두 기관 모두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정부 기관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여성가족부는 강제하는 힘이 없어 스스로를 방어할 힘조차 없는 반면 검찰은 그 반대의 조직으로 존재한다는 차이입니다. 정부 조직 그 어느 곳이든 언론은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조중동 같은 언론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서 검수완박과 같은 이런 기사를 쓴 적이 없고 검찰과 유착해서 문제는 일으켰지만 자신들이 연루된 사건이 아니면 일방적으로 검찰을 옹호했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한 그토록 많은 기사를 쓰지만 검찰을 없애겠다는 것도 아니고 전문적인 기소기관으로 만든다는데 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반드시 가져야 할 이유가 있나요? 조중동이 최근 미국의 예를 많이 들지만 CBS가 취재한 미국 검사장의 인터뷰는 조중동의 기사가 어느 정도 날조되고 한 부분만 부각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겠지요. 자신들의 목을 움켜쥐기도 하지만 대체로 기득권을 지켜주는 기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부기관도 검찰의 결정에 제동을 걸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검찰의 잘못된 수사나 영장 청구권 남용, 기소권의 잘못된 행사를 견제하도록 법으로 보장받고 있는 사법부마저 견제는커녕 검찰의 입맛에 따라 장단을 대부분 맞춰주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정경심 교수 사건이고 김건희 사건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사를 단 한 번 받지 않고 기소되면서 100군데 넘는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조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100곳이 넘는 곳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 주었습니다. 검찰이 신청하면 묻고 따져서 청구가 바른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피의자, 증인, 고발인 조사를 통해 범죄 사실이 명백해서 영장을 청구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황 증거라며 검찰이 소설을 쓰면 영장을 발부해 주었습니다. 이렇다가 아니라 이럴 것이니 압수수색해서 죄를 만들어 보겠다에 협조해 온 것입니다. 검찰이 최초에 기소했던 공소장이나 압수수색을 하면서 제시했던 사유는 기소 이후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모두 변경되었습니다. 죄가 명백해서 기소한 것이 아니라 탈탈 털어서 죄를 창조해낸 것입니다. 반면 김건희는 수사 한 번 받은 적이 없고 압수수색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윤석열이 선거법을 위반해 여러 번 고발당했지만 검찰은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건을 배당했다는 뉴스도 본 적이 없습니다. 반면 같은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후보는 누가 고발하면 즉시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다고 다음날 신문에 떴습니다. 반면 검찰은 사법부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구형량과 어떤 법으로 기소할 것인지입니다. 유죄로 판결할 경우 검찰의 구형량을 사법부는 참고하게 되어 있고 살인자를 사기죄로 기소해도 판사는 살인죄를 다루지 못합니다. 김건희의 예에서 보듯 구속되어 재판받는 공범들의 공소사실에서 김건희가 공범으로 언급되고 공소장에서 검사가 사실을 적시해 언급해도 사법부는 김건희의 기소나 수사를 검찰에 명령하지 못합니다. 아주 심한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터무니없이 형량을 올려 집행유예가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유죄 입증이 어려운 죄목으로 기소해서 일부러 패하기도 합니다. 검찰이 편의를 봐주려 작정하면 여러 건의 죄 중에 가장 낮은 형량의 죄만 기소를 한다든지 기소 자체를 아예 하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종료하는 예도 비일비재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검찰이 허락해주지 않으면 판사는 재판도 하지 못합니다. 동아일보가 김밥 옆구리 터지는 기사를 낼 때
CBS 로컬 뉴스는 미국 검사장을 직접 인터뷰하고 검찰청을 방문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의 몽고메리 카운티의 존 메카시 검사장의 인터뷰는 미국 검사의 역할과 검찰청의 기능을 보다 정확히 알아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검사 경찰 관계는 대한민국처럼 상하 관계일까요? 존 메카시 검사장은 인간관계라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수사와 기소의 주체가 분리돼 있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는 검찰이 한다. 수사기관은 경찰, FBI, CIA, 연방보안관, 비밀경호국 등 40여 개 기관에 이른다. 이들 수사기관들은 기소 권한이 없다. 기소는 검사가 독점한다. 검사를 기소하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존 메카시 검사장은 경찰이 거의 모든 사건에서 독립적으로 수사한다. 그들이 우리에게 정보를 가져오면 우리는 경찰에게 추가 증거를 보완하도록 아니면 수사 방향을 바꾸도록 요청하거나 과업을 부여한다. 경찰과 우리는 각자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함께한다고 말했다. 그가 경찰에 한다는 요청, 과업 부여라는 말이 명령이나 지휘, 감독이라는 말과 의미가 같은지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명령이라는 말은 안 쓴다. 수사기관과 서로 협력한다는 게 맞을 것이다. 완전히 다른 말이다. 경찰은 군대와 비슷하다. 계급 조직이고 위계적이다. 나는 경찰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다. 그들에게 명령할 어떤 권위도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렛대는 내가 상급자라서도 아니고 계급이 높기 때문도 아니다. 경찰이 자기 사건을 기소하고 싶으면 나의 승인을 필요로 할 뿐이다. 그렇다면 검사와 경찰과는 어떤 관계일까? 기소를 승인하는 관계면 주종 관계로 볼 수 있지 않냐고 기자는 재차 물어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경찰관이 경험이 많고 경험 많은 검사와 일한다면 상당히 협력적일 것이다. 일하는 것은 서로 대화하는 것이다. 어떻게 조사했는지 서로 토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사를 증명했다면 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주종 관계는 아니다. 인간 관계일 뿐이다. 경험의 근거에 얻은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대화의 성격은 바뀔 수 있다. 미국 검사는 한국 검사처럼 수사하는지 기자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검사도 수사기관처럼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메카시 검사장은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검찰청의 조직을 보니 그 말이 더 이해가 갔습니다. 검찰청은 지역 수뇌법원 건물 5층에 입주해 있는데 검사는 70명이나 되지만 수사관은 4명뿐입니다. 메카시 검사장의 안내로 수사관들이 일하는 566호실에 들어갔습니다. 5평 정도 돼 보이는 방에서 수사관 4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 수사관들은 총기 사고, 조폭 관련 사건만 전담한다고 합니. 한국의 검찰청의 경우 검사실마다 여러 명의 수사관을 두고 수사하는 현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한국의 검사들은 자신의 방에서 참고인이나 피의자들을 소환해서 직접 조사하지만 미국 검사들은 사람을 직접 대하지 않습니다. 메카시 검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사는 길거리에서 문을 두드리거나 수색영장 집행 같은 것을 안 한다. 영장 발급에는 관여하지만 영장을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사는 사람을 체포하지 않는 것은 물론 신문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검사는 재판정에서 사건의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검사의 피의자 신문은 윤리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미국 검찰의 사정이 이런데도 미국 검사가 수사를 한다는 보도가 가끔 우리 언론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대배심 사건 때문입니다. 대배심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 있으나 수사기관들이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거나 안 한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검사가 사건을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대배심 사건의 기소 여부는 검사가 아닌 배심원단이 결정합니다. 미국도 특검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특별검사가 진행하는 수사는 별도의 법이나 절차에 의한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굳이 검찰 개혁을 논하는데 언급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검사의 인사권자는 어떻게 다를까요? 한국 검찰은 흔히 검사 동일체 조직으로 불립니다. 윤석열의 조직에 충성한다는 말은 아주 유명한 말이기도 하죠. 총장을 정점으로 전국적으로 2,300여 명의 검사가 매우 조직적으로 상하 관계 속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한국 검사는 모두 임명직이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 법률상 법무부가 검찰 고위직의 인사권을 가지지만 사실상 검찰의 의견대로 인사가 진행되고 추미애 장관 시절 인사권을 놓고 윤석열이 대립각을 세운 것도 인사권이 법무부가 아닌 검찰총장에 있다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조폭도 아닌데 조폭의 계보처럼 누구누구는 누구 라인이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과 평가가 당연한 듯 나오는 것입니다. 상명하복의 문화도 이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따라서 상부의 뜻을 헤아려 수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상부가 원하기에 필요에 따라 없는 죄도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역사적으로 검사가 사건을 조작한 경우도 제법 많았습니다. 그 누구처럼 유서를 대필해서 죄를 만들기도 합니다. 독재 정권 시절엔 간첩, 용공 분자를 생산해내는 공장 같은 조직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 영장 청구, 기소를 독점해왔기 때문에 자정력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미국 검찰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미국은 연방검찰과 주검찰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연방검찰은 93개의 지역검찰로 나뉘고 93명의 검사장이 각 검찰청을 통솔합니다. 이들 검사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데 지명으로 임명이 끝나지 않고 93명 모두 예외 없이 의회의 청문회를 거쳐 인준을 받아야 검사장에 임명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이거나 편향적이거나 이력에 논란이 있는 인사들은 인준 과정에서 당연히 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검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강력한 견제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를 일으킨 검사장이 재지명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주정부 소속 검찰에 대한 국민의 견제는 더합니다. 주검사장은 주법무장관입니다. 모든 주검사장은 지자체장처럼 국민이 직접 뽑는 선출직입니다. 다시 말해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검사장에 오를 수 있고 투표를 통해 검사장이 된 이상 소환되지 않고서는 임기가 보장됩니다. 선출직 검사라서 검찰 조직 논리를 따를 이유도 원천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인사권자가 국민인 만큼 윗사람 눈치 볼 일도 검사 동일체라는 개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투표로 뽑힌 메카시 검사장도 오로지 시민들만 바라보며 범죄자 처벌은 물론 범죄 예방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지역사회 교육은 필수라며 내가 검사지만 지역사회에서 범죄 예방 교육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검사의 기소권을 엄청난 권력이라고 했습니다. 누군가의 자유를 박탈하고 그들을 가족들과 분리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권력을 검사가 가지고 있는 만큼 직업윤리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검사들이 옳은 일을 할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옳은 일을 하도록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한다.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냉정하고 정의롭고 합리적으로 노력하라고 말해야 하고 지적으로 권한을 사용하라고 강조해야 한다. 직업윤리, 책임을 지속적으로 교육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 메카시 검사는 이 대목에서 훈련, 트레이닝, 윤리, 에틱스라는 말을 3차례씩 반복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몽고메리 카운티 검찰청에서는 격주로 수요일 오후 4시부터 2시간짜리 윤리 교육을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미국은 50개 검찰이 주법에 따라 운영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미국의 검찰 제도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원리는 견제와 균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사례에서 보면 조중동을 위시한 언론들이 어느 정도 허황된 논리로 미국을 갖다 붙이고 국민을 호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검수완박 반드시 해야 합니다. 민주당 박병석 국회의장 검수완박 한다면서 불만 지피고 거래수단으로 대충 유야무야 한다면 국민들은 개혁이라는 과제에서 민주당의 그 어떤 말도 앞으로 신뢰하기 무척이나 어려울 것입니다.